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지난 7월 서울의 한 파출소에 여성 A씨가 통화를 하며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A씨 갑자기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내며 쪽지 하나를 건넵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A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현금 96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어눌한 말투와 현금 전달 요구에 수상함을 느껴 곧장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관과 여성의 필담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관은 요구사항이라 썼고 A씨는 돈이라 대답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관 3명은 곧바로 사복으로 갈아입고 A씨와 함께 접선 장소로 나섰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상황을 살피던 경찰관은 곧바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A씨의 기지와 경찰관의 빠른 대응이 함께한 순간이었습니다. 현금 전달책은 20대 외국인 유학생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본 후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죄인 걸 알고 나서 그냥 단순히 끊는 것보다 주범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전달책이라도 잡자는 생각으로 파출소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한 남성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이 남성의 뒤를 밟습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은 앞서 사진을 찍던 남성의 뒤를 쫓습니다. 민소매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이 남성은 휴가 중이던 형사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주로 하는 행동을 보고선 뒤를 따라 붙은 겁니다. 현금 수거책들은 범행 장소에 이제 도착하면은 이제 주변 건물 같은 사진을 찍어서 그 조직원들한테 보고를 해요. 잠시 뒤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다가와 기다리던 남성에게 건넵니다. 바로 가서 확인해보니 가방 안엔 현금 1,7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수거 책임을 확신하고는 바로 붙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수거책을 잡고 있다고요? 예, 저 경찰관인데요. 그런데 이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상환용 대출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피해자가 옷차림을 보곤 형사라고 믿지 않은 겁니다. 동료 경찰이 전화해 10분 동안 설명한 끝에 이제야 사기당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일단 제 복장 차림도 아마 이제 휴가 갈 때라서 제 말을 일단 믿지를 않았죠. 저희 서부서 이제 동료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해달라 지금. 붙잡힌 남성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현금 수거책인지 몰랐다고 해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현금이나 서류 배달 업무는 반드시 피싱에 연관된 일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주변을 경계하는 한 남성.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50대 조선족 A씨입니다. A씨는 또 다른 조직원에게서 가방을 건네받습니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을 갑니다. 경찰이 A씨 숙소를 급습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올리자 테이프로 밀봉한 흰 봉투가 나옵니다. 뭐야 이거? 찍었나? 예. 이 본이 났네. 흰 봉투에는 1억 원짜리 수표 5장, 5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을 사칭했습니다.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해서 가져오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경찰이 수표를 발행한 은행을 통해 중견기업 간부인 60대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이스피싱이라고 믿고 전화를 갖다가 받지도 않고 수신 거부를 시켜버리고 오히려 경찰을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설득하는데 하루 넘게 걸렸습니다. 정 못 믿겠으면 가까운 어디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해가지고 다시 연락을 달라. 그래가지고 수차례 통화를 한 끝에 피해자는 뒤늦게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와가지고 생명의 은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당수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골든타임을 놓쳐 돈을 회수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